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뭐 워낙 유명하죠. 동굴의 비유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분의 비유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두 개 뭐 같이 등장하는데 그 이제 둘 다 또 어디 등장하는 겁니까? 국가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그죠? 국가라고 하는 책에 등장합니다. 그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데 자,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직을 부전공으로 교직을 하다가 4학년 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그 교생 실습을 안 나갔어요. 교생 실습을 안 나가가지고 제가 교직 그거를 뭐 완료하지 못했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보면은 그 교육 철학할 때도 제가 이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 위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전에 요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동굴의 비유 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이십니까? 이 동굴 안과 동굴 밖을 구분해 놨죠. 그죠? 동굴 안과 동굴 밖을 구분했습니다. 자, 동굴 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어둠의 영역이고 여기는 빛의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어둠 없는 곳에는 없죠. 그죠? 자, 가장 동굴 안쪽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뭐가 있냐 하니까 인공물과 동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각적인 것들이죠. 이거 그림자와 그림자와 모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도 보기 그렇고 유사품에 가깝다면 말 그대로 그림자죠. 요거는 감각적인 것이고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수학적인 겁니다. 그죠? 플라톤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수학을 모르면 철학 뭐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철학사에도 보면 플라톤주의자들이 하나같이 다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죠? 수학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학을 좋아할까요? 수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생겨도 삼각형, 이렇게 생겨도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세각합이 180도인 것이면 모두 삼각형이죠. 그 이데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의 대상, 특히나 기하학의 대상은 감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을 매개하는 무엇이라고 봅니다. 플라톤은. 그죠? 그러니까 동굴 나와서 처음 보이는 게 수학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멀리 있으면 이데아의 원형의 세계가 있고 더 여기에 한 칸 더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겠어? 모든 이데아들을 또 이데아보다 더 초월한 이데아가 하나 더 있다. 한 칸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데아를 존재하게끔 하는 모든 이데아의 존재와 본질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데아 중에 이데아 뭐가 있습니까? 아까 금방 했던 조음의 이데아. 그죠? 조음의 이데아가 여기 있겠죠. 그냥 조음의 이데아는 동굴로부터 가장 멀리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죠? 가장 멀리 있습니다. 자, 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햇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저 동굴 안과 반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고 빛이 비추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동굴 바깥은 그 자체의 빛의 세계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나마 감각적인 요소가 요만큼 더 있는 것이 수학적인 거고 수학적인 거 넘어가면 이데아의 세계고 이데아의 세계를 또다시 넘어가면 조음의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선의 이데아.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인공물의 세계, 동식물의 세계이고 여기 한번 더 들어가면은 그림자와 모상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묶여 있다고 그랬죠. 묶여가지고 요 앉아갖고 있는데 묶여가지고 어디만 보게 해놨어요? 동굴 안쪽만 보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동굴 안쪽만. 그래서 그림자만 보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럼 철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자는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자 봅시다. 철학자는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데아를 보고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묶여진 사람들을 동굴 바깥으로 다시 끌고 나오는 것이 철학자의 그 목표입니다. 철학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동굴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기억합니다.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아니,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소크라테스가 쓰고 있는
대화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굴 안쪽에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로 대화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이 동굴 바깥으로 자기가 휙 돌아 나오게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동굴 바깥으로 휙 돌아 나오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영혼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죠? 영혼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영혼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소크라테스를 잘 생각하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철학자, 이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한다면,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동굴 안쪽만 보고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앞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로, 대화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무지를 깨우치고 동굴 바깥으로 휙 하고 회심하게 만드는 것이 철학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플라톤의 교육관이 등장합니다. 교육관. 그죠? 자, 위에 보면, 자, 이때 동굴 안에서 나가는 것은 진리의 세상으로 나가는 건데, 강제로 철학자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했던 삼파술이나 대화법처럼 말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 나가게 만듭니다. 이때 세상의 진리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영혼의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교육은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동굴 안만 보고 있다가 자기가 그 철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무지를 깨우치고 동굴 바깥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이 플라톤의 교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대화법과 소크라테스 삼파술과 대화법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말. 학생이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이 바라보던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교육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한번 줄 쳐봅시다. 자, 한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철학자 왕입니다. 그죠? 철학자 왕. 그러면 교실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그죠? 교사고, 그죠? 교실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교사고, 그 다음에 한 사회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철학자라면 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철학자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철학자 왕. 그러면 철학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플라톤 철학에서 교사이기도 하네요. 그죠? 국민 전체를 교육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그 무지를 깨우쳐서 스스로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학자 왕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밑에 거 보면은, 밑에 것도 봅시다. 한 밑에 거 보면, 여기에서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인식이 뭡니까? 의견. 동굴 밖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죠? 노에시스입니다. 노에시스. 에피스테메, 노에시스. 에피스테메, 노에시스는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에피스테메, 노에시스 이래 돼 있죠. 그죠? 얘네들은 에피스테메, 노에시스 이거는 전부 다 동굴 바깥의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현우 씨,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에게 동굴 안의 세계는 그러면 인식에서 감각과 이성의 세계라면 동굴 안은 무슨 세계입니까? 감각의 세계입니까? 이성의 세계입니까? 동굴 안은?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세계입니까? 동굴 안. 감각의 세계. 그러니까 플라톤을 큰 틀에서 보면요. 플라톤 이해하는 걸 좀 쉽게 도와드릴게요. 많이 피곤하시죠? 자, 다시 윤을 보면, 자, 플라톤 철학은 점점 커져갑니다.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한 개인으로 보면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빛이 육체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밖에 진리가 있는데 이 밖의 진리를 육체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맞죠? 진리는 어둠이라서 가려져 있어. 그러면은 영혼이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것인가 플라톤은 고민하다가
육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진리를 라고 바로 이데아라는 말이 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기억해내는. 그러면 기억해내는 주체는 뭐겠어요? 감각이겠어요? 이성이겠어요? 이성. 그렇죠.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이성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육체는 뭐겠어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나빠요. 플라톤 철학에서 요거 확실히 감각이라고 불리는 건 플라톤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감각은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로 가는 길은 육체를 통해서 플라톤은 진리를 알 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각 지식 자체에 다 부정. 자, 요것이 한 개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개인 안에 보면 한 개인의 영혼은 한 개인의 육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졌어요. 그러면 그 동굴은 어둠이고 그 영혼은 빛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빛은 뭐라고요? 봤던 것을 이성이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성은 뭐냐 하면 이데아를 기억하는 주체예요. 그죠? 이데아를 기억하는 주체입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요 틀을 이제 사회의 단계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회의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자, 이 동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유를 해볼게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동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동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어둠 안에, 육체 안에 갇혀졌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이. 그죠?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굴 밖의 세상은 뭐예요? 이성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세상을 망각하고 강제적으로 육체 속에 동굴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굴 안에 묶여진 사람을, 그죠? 동굴 안에 묶여진 사람을 철학자는 뭘 해야겠어요? 동굴 바깥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굴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봅시다. 철학자, 이성은 같은 단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한 개인 안에서 국가에서 철학자가 하는 일을, 그죠? 국가에서 철학자가 하는 일을 개인의 존재에서는 이성이 합니다. 자, 다시, 자, 한번 봅시다. 자, 국가에서 철학자가 하는 일을 한 개인에서는 뭐가 한다고요? 이성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중심주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주지주의고, 국가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철학 중심주의예요. 그죠? 철학 중심주의다. 이겁니다. 자, 이 녹화된 화면들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몇 번 제가 일부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감각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나누어져서 동굴 안에 이루어지는 지식들은 감각 지식입니다. 감각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독사. 그러면은 플라톤 철학에서 이것은 지금 의견에 빠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독사를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 소피스트. 바로 소피스트들이 독사를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감각인식을 매우 긍정하니까 상대적으로 진리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감각인식, 독사, 의견인데 겨우 의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견은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의 수준을 마치 절대 진리인 양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동굴 바깥의 세상, 이성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동굴 밖에서 이데아, 본 것, 감각 없는 인식입니다. 감각 없는 인식, 상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내서 알게 된 그 노에시스, 지식만이 플라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된 지식이 중요하지 감각으로 알게 된 지식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얻는 지식은 플라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동굴 바깥의 지식이 중요해. 동굴 바깥의 지식을 인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상기. 그죠? 상기. 그리고 상기를 잘 해가지고 동굴 바깥의 세상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은 철학자. 근데 그 철학자가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굴 바깥으로 꺼내올 때 강제로 꺼내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대화법, 삼파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림자라고 하는 거짓을 깨우침으로써 동굴 바깥으로 방향을 돌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동굴 바깥으로 방향을 돌리고 동굴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을 영혼의 정화, 그죠? 영혼의 정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플라톤의 교육관이 등장한다. 이런 말이죠. 플라톤의 교육은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 철학자 왕이나 철학자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당신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건 억견의 길이다. 진리의 길로 가자라고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교사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야기했고요. 상기설입니다.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또다시 플라톤의 이야기와 자꾸 비교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상기설이라고 하는 것도 플라톤의 이데아설하고 이데아는 무조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생각하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었는 것은 보니까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럼 소피스트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의무적으로 뭐를 만들고 싶었어요?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조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절대적인 조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조음의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절대적 기준. 조음의 이데아가 그 절대적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상대주의 윤리관은 절대적 기준이 없는 것을 상대주의 윤리관, 프로타고라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좋은 거고, 더 선한 거고, 멀면 멀수록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데아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래, 이데아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이데아를 대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각으로. 왜 감각으로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그 당시에 감각으로 인식된 것을 긍정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소피스트잖아요. 소피스트가 감각 인식을 긍정하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은 감각 인식을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현우 씨가 하니까 제 친구가 김현우거든요. 김현우가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 친구 현우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같다고 굉장히 친근합니다. 자, 현우 씨가 생각해 봅시다. 감각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각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것. 이성. 그렇죠. 이성의 존재죠.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꼬지 때리고 웃음 이런 거는 감각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계속 감각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성으로 그러니까 상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감각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감각의 도움이. 그래서 플라톤은 영원 불면하고 보편적인 인식은 감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것은 감각 아닌 인식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기입니다. 그러면 상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무엇이겠어요? 역시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성이 상기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를 알아요. 이데아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성은 이미 기억하고 자기 기억 속에 갖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꺼집어내서 상기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했죠? 플라톤은 주지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주지주의입니다. 그죠? 주지주의 철학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영혼 3분설이죠. 영혼 3분설